Q&A 문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버 치대생 감자로서의 질문, 그 다음은 치대생으로서의 질문, 마지막은 인간 저로서의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채널명의 의미. 제 일상인 치대 생활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치대생을 넣었고, 감자를 넣었는데 이거는 좀 중의적인 의미예요. 제가 강릉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강원도라고 하면은 막 감자 이렇게 많이 놀린다고 해야 되나, 귀엽게 부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구황작물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두 번째는 대학생을 저는 말하는 감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많이 자조적인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주로 일상을 기록하는 영상들을 만들잖아요. 이걸로 뭐 수익을 내거나 구독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이나 글로 기록을 남겨도 나중에 잘 안 보게 되고 다시 봐도 영상만큼 생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이어진 일상이지만 이 순간들은 결국 그리워질 추억이고, 이거를 최대한 생생하게 추억하기 위해서는 영상이라는 매개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편집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편집을 했는데 나 혼자 보기에는 조금 아깝다, 억울하다 싶어서 공개 영상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즐겨보는 유튜버나 채널이 있는지, 뷰티 유튜브를 주로 즐겨보는 편이고요. 그 법의학자 교수님의 채널을 구독을 해서 그 영상도 보고 있고, 유럽 왕실 얘기? 그 채널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 영상에 좋아요 누르시나요?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던 질문인데요, 체리나.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감자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처음부터 사용하던 구글 본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 계정으로 감자 채널을 구독해놨는데 그걸로는 좋아요를 누르고 감자 채널로는 누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편집 앱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블로라는 앱을 씁니다. 무료 앱인데도 되게 이용하기 편하고 기능도 많아서 영상 편집 처음 시작하실 때는 블로 정말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대생으로서 받은 질문들입니다. 예과생들은 보통 펑펑 논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일단 저만 봐도 펑펑 놀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 게, 과외나 알바를 열심히 하거나 성적을 좀 챙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되게 열심히 살아야죠. 치대에 들어가게 된 계기,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의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많은 치대생들이 그렇겠지만 성적에 맞춰서 왔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이 많잖아요. 서울대 문과를 갈 수도 있었고, 고대 연대에서는 모든 공대 가장 높은 과까지도 갈 수 있었고, 메디컬 안에서도 한의대, 수의대, 약대 같은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치대를 선택한 거는 치과 의사가 돼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내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 게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될 필요가 없다는 거,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되고 정년이 없다는 점, 아무래도 합격 컷이 높잖아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래희망이 뭔가요? 졸업 이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장래희망은 치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치과도 수련을 할 수가 있어요. 졸업하고 면허를 따서 일반의로 일을 해도 되지만 전문의 면허를 또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수련은 하고 싶지 않고요. 본과 4학년 가서 만약에 제가 더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거나 술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수련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 폐기닥터로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나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대안학교 등등. 저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나왔습니다. 예비 고등학생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고등학교를 추천하시는지. 일반고 가세요, 제발 일반고. 말씀하신 것 중에 대안학교는 제가 주변에서 대안학교를 간 친구가 없어서 비교를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치열합니다. 생기부가 좋고 대학에서 선호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요즘은 갈수록 내신이 깡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신을 잘 받으시는 게 좋고, 광역 자사고, 이건 워낙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수 이상 할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가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무조건 현역으로 끝내야 된다 하시면은 일반고 가세요. 그리고 특목고, 영재고는
본인이 영재고를 갈 수 있으면은 본인이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을 안 보시지 않을까요? 근데 과거나 외고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결이 점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네. 치대 가려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2023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 강릉 캠퍼스 치의예과 종합전형 해남인재 평균 등급은 1.66이며 최상위 등급은 1.39, 최하위 등급은 2.05. 1점대 안에 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봉사 성적도 많이 보나요? 이거를 안 그래도 질문을 받고 동기들 단톡방에다가 물어봤는데 봉사는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봉사 시간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봉사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면접에서 물어보시는 느낌? 그런데 동기 중에 전혀 진로와 관련이 없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는데 면접에서 그거를 교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긴 한데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정도는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봉사 시간을 채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내신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인상 깊었던 일이나 추억설 알려주세요. 고등학교 때 짠내나는 썰이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AP 화학 퀴즈 전날이었어요. AP 화학 퀴즈 전날이니까 밤을 새야죠.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에 너무 새벽에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기숙사가 음식물 반입 금지였어요. 그래서 뭐 과일, 영양제 이런 거는 되는데 좀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이런 거는 반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을 걸 안 갖다 놨고 룸메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깨워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배달 음식 당연히 안 되고 해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둘러보다가 제 책상에 간장이 있는 거예요. 간장이 왜 있었냐면 그로부터 며칠 전에 친한 친구의 어머니께서 학교에 오실 일이 있는데 오는 김에 제 친구한테 초밥 도시락을 사다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무렵에 과일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과일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직접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택배로 보내면 안 되고 해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 어머니한테 과일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과일을 주시는 김에 초밥 도시락도 한 판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초밥을 맛있게 먹고 간장 남은 거를 뭐 혹시 먹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 놔뒀는데 간장이 눈에 보여서 그거를 마셨어요. 다음에 공부하다가 배고파서 간장 들이킨 중의적인 의미로 짠내가 나는 썰이죠. 그렇습니다. 수시인가요? 정시인가요? 정시라면 등급이랑 표점이 어느 정도여야 갈 수 있나요? 저는 정시 일반 전형이고요. 등급은 일단 국수, 영, 과탐은 다 1등급이 나왔고 저희 학교 정시가 표준 점수 말고 100분위를 보는 대학이라 100분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시대에도 CC가 많나요? 네. 2, 3학번 공지방에 총 44명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CC입니다. 다른 학과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하고요. 본과 가면 더 많아질 거예요. 시대 정원은 한 학년에 몇 명 정도인가요?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는 가장 늦게 생겼기 때문에 정원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40명 플러스 정원외 합격을 2명을 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42명을 합격을 시키고 42명보다 적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또 본과 올라갈 때 편입생을 5명 정도 뽑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인원이 더 많아집니다. 동기들끼리 많이 친해 보이시던데 다 같이 쉽게 친해지는 분위기인가요? 네, 이것도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학교는 한 학번당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수업을 다 같이 듣고 또 행사 같은 것도 필참인 경우가 많고 동아리도 활성화돼 있어서 동기들끼리는 친해지기 쉽습니다. N수생 맞나요? 네. 입학할 때 40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현역이 12명, 재수생이 19명, 삼수생이 5명, 그리고 사수 이상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이 반도 안 되는 거죠. 시대에선 어떤 걸 배우나요? 시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이거는 시대 말고도 대학을 지원할 때 요즘 학과 이름만 보고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답니다. 수대생의 시험기간 공부법. 저는 제우스 공부법을 합니다. 벼락을 쳐요. 또 어떤 공부법도 있냐면은 절반 공부법, 반만 공부한다. 근데 그것도 은근 효과 있는 것 같고요. 공부법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은 하은소의 채널을 추천합니다. 수대생은 방학 기간에도 학교를 나가나요? 이거는 학년마다 달라요. 저희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2학년까지 4년 동안은 다른 대학생들과 똑같이 방학이 2달 반 정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본과 3, 4학년에는 방학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수업은 안 하지만 매일 월화수목금 9 to 6인가? 하루 종일 병원에 나가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받아요. 근데 돈 내고 일하는 직장인이죠. 등록금 깎아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카빈 같은 걸 하려면 손재주랑 미적 감각이 좋아야 하는 것 같은데 소질이 없어도 잘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 되는 사람도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될 때까지는 학교에서 시킵니다. 그럼 졸업할 때는 치과 의사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된다고 해요. 이런 미적 감각이나 손재주보다는 좀 관찰력이랑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림 잘 그리고 글씨 잘 쓰고 좀 색깔 감각 이런 거는 좋았는데 관찰력이 별로여서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랬거든요. 저는 치아를 카빙할 때도 치아 모형이나 그림을 보고 와 똑같이 깎았다 완벽하다 하고 교수님한테 가져가면은 한숨을 푹 쉬시면서 팍팍팍 깎으셔요. 교수님 눈에는 제 속고가 치아가 아닌 무언가였던 거죠. 시간 관계상 대답을 다 못해서 이번에 인간으로서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만 따로 촬영을 했습니다. MBTI는 엄청난 변천사를 겪었는데 현재는 ISTJ이고 작년에 공식 검사를 했을 때도 ISTJ로 나와서 더 이상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INFP, ISFP 번갈아가면서 나오다가 21살 때는 INTJ, INFJ 번갈아가면서 나오다가 작년에는 ISTP, ISTJ 번갈아가면서 나오다가 지금은 ISTJ로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너무 어려운데? 저는 회도 좋아하고 파스타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마라탕도 좋아하고 그래도 일단 파스타로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숨쉬기 운동과 걷기 정도? 운동을 어릴 때부터 안 좋아했어요. 유치원 때도 놀이터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집에서 책 읽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좋아하는 운동을 꼽아보라면은 저는 수영? 근데 자유수영을 가면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몇 바퀴 안 들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아하는 종목이어도 운동은 남이 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내고 항상 PT든 필라테스든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취미생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뮤지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영상 편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가봤던 카페 가보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서 혼자 차 끓여 마시는 것도 좋아합니다. 향수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은 향수 시향해보고 또 유튜브에서도 향수 소개하는 영상을 찾아보고 그러긴 합니다. 퍼스널 컬러가 뭔가요? 저는 옷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봄 웜톤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봄 웜 페일톤인데 너 피부가 창백하지 않은데 왜 페일톤이냐 하실 수 있지만 페일한, 그러니까 창백하고 밝은 색깔 상의가 잘 어울리면 페일톤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의는 무조건 밝아야 잘 어울려요. 따뜻하면서 밝은 색이 잘 어울리는 타입을 봄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섀도우를 내리고 명도는 높인 거죠. 물탄 느낌? 그래서 봄라이트보다 더 밝은 색이 잘 어울리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특별히 선호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기초 제품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라인 잘 쓰고 있고 쿠션은 항상 클리오 거 씁니다. 근데 클리오가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다양하게 써본 건 아닌데 그냥 써본 것 중에 제일 저한테 잘 맞아서 더 알아보기 귀찮아서 계속 재구매하고 있어요. 그 밖에 색조는 브랜드를 선호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제가 원하는 색상이나 제형에 맞게 알아보고 구매를 합니다. 평소 자주 듣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일부 공개. 저는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데
인디밴드나 락이나 힙합보다는 이미 유명한 밴드들 있잖아요. 그런 밴드들을 좋아하는데 애플뮤직도 보면 플레이리스트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래를 잘 안 듣긴 해요.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개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뭘 먹을 건가요? 제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입맛이 떨어져서 음식을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먹어야 한다면 먹는데 오래 걸려서 최대한 죽음을 미룰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을까요? 뭐 랍스타를 발라 먹는다든지 코스 요리를 먹는다든지. 근데 또 소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빨리 먹고 죽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인생 영화를 알려주세요. 신기한 게 인생 영화를 물어보신 분이 두 분이나 있었어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이 영화 재미있고 좋아해서 3번이나 봤고, 영화도 잘 안 봐서.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아침은 잘 안 먹고 아침 겸 점심을 오늘도 먹었는데 아몬드 몇 조각 먹고 그릭 요거트 먹고 빵이랑 단호박 스프 조금 먹고 복숭아 먹었고 그리고 커피 내려서 마셨습니다. 엄청난 식사를 했죠. 초록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초록색 호감입니다.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푸릇푸릇한 자연이 점점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색이 초록색이어서 저도 초록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양배추 피자 레시피 알려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인스타랑 제 갤러리를 막 뒤져봤는데도 제가 먹었던 그 레시피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큰 그릇이나 볼에 계란을 1인분 기준으로 한 2-3개 정도를 까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양배추 채 썰어서 씻은 거를 본인이 먹을 만큼 넣어주고 소금이나 후추를 적당히 간을 해줍니다. 약불에다가 프라이팬을 올리고 그거를 부은 다음에 밑면이 살짝 익은 것 같다 싶으면은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케첩이나 마요네즈 같은 소스를 더 넣어도 돼요. 그리고 밑면이 거의 다 익었다 싶으면은 접어서 눌러서 모양을 반달처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저도 잘 못하는 건데 모양을 잘 유지하면서 뒤집어서 또 익혀야 돼요. 근데 전 한 번도 뒤집는 거를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면은 알려주세요, 체리나.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썰 풀어주세요. 네, 저는 연애 경험이 있고요. 현 남친과 어떻게 만나냐면 미팅에서 만났어요. 남친 과 동기 중에 저랑 잘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언니 이 오빠가 진짜 잘생기고 착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 했는데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그분의 프사를 보니까 도저히 잘생길 수가 없는 프사들인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야. 사진이 여러 장 있는데 하나같이 미팅에 딱 갔는데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 잘생겼지? 이상형, 외적, 내적. 이것도 참 어려운 게 외적으로는 일단 얼굴이 짧아야 돼요. 신기한 게 제가 얼굴이 짧고 동그란 편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얼굴이 좀 짧고 너무 갸름한 것보다는 귀족턱을 좀 선호합니다. 근데 연예인 중에 선미 있잖아요. 그분은 얼굴이 갸름하고 길잖아요. 이상형이 라이언 고슬링, 베네딕트 컴버비치 이렇게 얼굴이 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눈꼬리는 좀 올라간 걸 선호하고 코가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넓은 또 보는데 막 꼭 넓어야 사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MBTI로 따지면은 EF를 좋아합니다. 제가 완전 IT여가지고 I끼리 있으면은 친하면은 괜찮은데 좀 안 친한 경우에는 천년의 침묵이 이어지고 서로 무건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E가 제일 잘 맞는 것 같고요. 저는 T지만 상대는 F였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순간 너무 많은데 일단 저는 종강하면 행복합니다. 사랑 vs 우정. 결혼하기 전에는 우정,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편을 선택한다는 거지 남편과 사랑만 있는 거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결혼 생활의 본질은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로도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 힘들 때 극복 방법 너무 많아서 이 영상에서 담을 수 없는데 극복 방법 저는 극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버티면서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장소 제주공항에서 이제 짐 찾아서 자동문 열리고 나오면 야자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공간을 좋아합니다.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본 여행지 가장 좋았던 곳, 여행을 어릴 때 되게 많이 다녔어요. 동남아를 거의 모든 여행지를 다 가봤고 미국에서는
보스턴, 뉴욕, 시카고, 하와이, 아시아에서 대만, 싱가폴, 유럽에서는 동유럽,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얼마 전까지는 교토였거든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짱이에요, 여러분. 혼자 자주 돌아다니시는 것 같던데 혼자 놀았을 때의 장단점이 있나요? 혼자 놀았을 때의 장점은 스케줄이나 시간대를 완전 제 맘대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려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를. 그다음에 단점은 맛있는 거를 먹거나 좋은 걸 보거나 이랬을 때 그 감상을 나누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점. 외롭거나 심심할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전적 때를 서울에서 통학을 했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제 기숙사를 살거나 자취하는 친구들끼리 학교 주변에서 놀면서 걔네끼리 친해지고 또 동네 친구들은 각자 바쁘니까 만나기가 힘들고 그래서 진짜 외롭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데 그렇다고 새내기니까 공부를 하기는 싫어가지고 혼술도 하고 혼자 베개 껴안고 울기도 하고 저는 저 빼고 모두가 다 열심히 또는 즐겁게 또는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고 제 눈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친구들조차 불안할 때가 있고 즐거워 보이는 친구들도 외로울 때가 있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변 친구들한테 터놓으면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와 나누고 공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로움은 정말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후라맨 매그넘을 통과하는 구조를 모두 쓰시오. 수문자로 작성하며 답안 사이는 슬래시로 표시한다. 김내훈이니? 후라맨 매그넘이 두 개 부대 있는 큰 구멍이거든요. 통과하는 구조 많을 텐데 이거를 모두 배운 적이 있긴 있나 우리가? 기숙사는 룸메랑 같이 쓰는 형식인가요? 기숙사 지나면서 불편한 게 많은가요? 저도 곧 기숙사 들어가는데 걱정됩니다. 기숙사에 지내면서 장단점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는 보통 2인실이나 3인실이고 저희 학교에는 2인실, 4인실, 6인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2인실만 사용을 했어요. 불편한 게 많은가요? 이거는 정말 학교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금이 있습니다. 통금이 꽤 긴 편이에요. 12시부터 6시여서 12시 전에 방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침 6시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힘들었고 불편한 점? 룸메랑 같이 공간을 공유한다는 게 불편한 점이겠죠?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게 생활 패턴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대학생은 수면 패턴이나 수업 시간도 다 다르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일도 있고 샤워 시간도 늘어나고 짐도 늘어나고 또 청소도 학교에서 안 해주고 저희가 해야 되다 보니까 룸메랑 충돌할 여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점은 아무래도 자취를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다. 그 다음에 단점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가지기가 좀 힘들고 수납 공간이 많지 않다. 통학이랑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시간 절약이 되고 본가에 살 때보다는 자유롭다는 정도? 그리고 대학 동기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고민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분명 1년이 넘도록 싫다고 표현했는데 자꾸만 다가옵니다. 워낙 고집불통에 힘도 센 녀석이라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와 어울리면 가끔은 밤도 새야 하고 친구비로 한 학기에 400만원씩 가져간다는 소문도 있어서 너무 무섭네요. 내년 봄에는 꼭 만나자고 하는 이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이 아이의 이름은 감자관장님도 잘 아시듯이 본과입니다. 세 번째 문장을 읽을 때쯤에 깨달았습니다. 본과구나. 본과를 영원히 못 가고 영원히 예과에 머무르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인지야? 해부학은 열심히 하자 라고 유기현님이 남겨주셨는데 해부학은? 의학용어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사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질문이 3개가 달렸네요.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풍물부 동아리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보드게임 동아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신생 동아리여서 아직 공식으로 등록되지는 못했고 지도 교수님도 없고 저희끼리만 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신 것 같은데 평소 좋아하는 책 장르? 이거는 가장 최근 브이로그에도 나왔던 건데 책을 상당히 편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학 중에서는 거의 추리소설만 읽고 비문학 중에서는 차 관련된 책이나 역사 관련된 책 이렇게만 거의 읽고 있어요. 사실 저도 좀 경제나 아니면 감성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이런 거 좀 읽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손이 안 가요. 서원하면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기 vs 바로 이야기하기. 저는 바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왜 얼마나 언제 뭐 서운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서운했던 감정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했을 때 바로 왜 서운했는지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가 되자마자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주로 하는 데이트 코스는 카페를 가는데 일반 카페보다는 보드게임 카페나 만화 카페 같은 곳을 더 좋아합니다. 만화 카페를 좋아하는 이유는 만화를 많이 읽는 건 아닌데 거기서 영화를 많이 봐요. 추천하는 데이트 코스 저는 만화 카페 추천합니다. 목표하는 구독자 수 저는 딱히 구독자를 많이 키우려고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상을 계속 올리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100명 기념 Q&A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 목표는 1000명? 구독자 애칭 구독자가 지금 108명이가 그런데 애칭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럽네요. 하지만 저는 두 자릿수 때부터 혼자 생각을 해놨습니다. 제가 감자니까 다른 구황작물,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고구마 여러분, 옥수수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영상 만드는 거 안 귀찮나요? 솔직히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학기 중에 바쁠 때는 몇 주 동안 아예 편집을 못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편집하는 걸 재밌어 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편집을 업무나 귀찮은 숙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질문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질문 안 해주셨어도 모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